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역배. 그러니까 이변의 경기가 많았던 16라운드와 달리 주중 17라운드에는 정배데이라고 할 만큼 눈에 띄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3개 50% 적중률 이 정도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거의 100%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네. 울산을 상대로 한 골을 먼저 넣은 걸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승격동지 대전과 광주가 고비를 잘 넘기고 있다는 사실, 전북이 전북다워지고 있다는 사실, 수원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8라운드 어떤 스토리 펼쳐질까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0일 오후 4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전북에 0대1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5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경기였어요. 최근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3백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었고 딸깍 하는 역습 시퀀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유율 역시 39대 61로 열세였지만 유효 슈팅 수는 5대 3으로 오히려 대구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 없이 계속해서 같은 멤버가 나서인지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서 날카로움은 조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세징야와 고재현이 약간 힘에 붙인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바셀로스가 이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최용 감독이 말대로 이날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원전 승리로 4연패에서 탈출한 수원FC는 천적 울산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주호의 은퇴 경기였죠.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넘쳤고 전반 윤빛가람의 선제골로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됐었죠. 후반 25분까지 아주 수비가 잘 버텼어요. 하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아담에게 동점골을 내줬고요. 막판 주민규의 역전골, 박호에게 쐐기골을 얻어맞으면서 결국 1대3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 역습 찬스에서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좀 아쉬웠고요. 김도균 감독의 말대로 먹지 말아야 할 골을 먹으면서 그런 골을 허용한 수비진의 실수도 아쉬웠습니다. 일단 두 경기를 통해서 지적됐던 이 무기력한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탈출을 했지만 수비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이광혁과 에드가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대단히 팽팽했거든요. 대구와 수원FC가 나란히 19골을 기록 중인데 전후반 득점 비율이 같아요. 6골, 13골. 후반에 많이 넣었네요. 네, 대구 최근 6번 홈경기에서 매번 전반에 골이 나오긴 했지만 후반에 승부가 갈릴 공산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양 팀의 최근 5번의 맞대결에는 총 16골이 터질 정도로 난타전 양상이기도 했고요. 양 팀 모두 벤치 멤버가 강한 편이 아니라 주말로 이어지는 이번 3연전의 마지막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수원FC는 아마 박주호의 자리를 정지영이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양 팀의 키플레이어로 꼽으면 대구에서는 에드가가 지난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었고 수협을 상대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수협에서는 윤빛가람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좀 물오른 득점 감각, 킥이 다 좋았어요. 네. 수협에서 가장 기대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 무승부요. 기록이나 상성면에서 무승부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대구 승하겠습니다. 뭐 주말 밤 경기가 아니긴 하지만 대팍의 기운은 오묘하다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6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울산 패턴 재밌습니다. 개막 후 6연승 뒤에 패무, 그리고 다시 6연승 뒤에 이번엔 무패. 2경기 무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 수원FC전에서 3대1 역전승 거두면서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연패가 없어요. 연패가 없습니다. 네, 울산이 2연승째를 한 경기를 돌아보면 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2연승 상대는 강원이었는데요. 후반에 고전한 끝에 선제골을 지키면서 1대 0으로 승리했고, 두 번째 2연승 때는 홈에서 광주를 상대했는데요. 후반 종료 직전에 연속골로 간신히 뒤집은 바 있습니다. 광주가 잘했었죠. 잘했습니다. 네. 점유율도 높았고, 네. 이번엔 지난 2번의 원정 경기를 마치고 모처럼 홈으로 돌아오는데 그 상대가 이권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입니다. 울산이 다시 2연승에 성공해 시즌 3번째 6연승에 다가가는 패턴을 유지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지난 포항 원정에서 리그 9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포항전 마지막 패배가 4월 말 전북이었으니까 정말 오래됐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제주가 서서히 기운이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실점 기록을 보면 최근 6경기에서 무실점 뒤에 1실점 1실점, 그리고 최근에 2경기 연속 2골씩 헌납을 했습니다. 연승을 할 때 견고해 보였던 수비진 집중력 문제도 보이고요. 그리고 포항전에선 김호규 부재로 인해서 호흡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호규가 징계를 끝내고 돌아올 울산전에선 다시 견고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제주는 윙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포항전에 나서지 않았던
국대 안현범이 돌아올 가능성이 국대. 큽니다. 네. 여기에 국대 안현범과 또 다른 국대 서령우의 맞대결은 이날 볼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키플레이어로도 꼽고 싶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오른쪽 수비를 지금 이번에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문환, 김태환이 싹 빠졌죠. 그렇죠. 네, 둘은 대표팀 동료가 되기 전 K리그 최고의 우측 수비수의 자존심을 건 싸움을 펼칩니다. 울산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양팀 중원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발목 염자로 지난 수협전에 결장한 박용우가 이날 경기에 나설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제주는 구자철이 울산전에도 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민 이날을 끝으로 입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만큼 벌써 간 것 제주로선 같아 이창민. 그 간다고 해놓고 벌써 4경기째입니다. 네. 제주로선 구자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랄 것 같습니다. 울산전은 지난 수협전을 통해서 아타루가 창의성과 기동성으로 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루빅손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박용우가 이날도 뛸 수 없다면 아타루의 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시즌 첫 맞대결에선 울산이 이른 시간 3골을 넣어서 3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주 승리하겠습니다. 네, 제주가 울산을 괴롭힐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울산승, 네, 연승도 갈 것 같고 울산도 힘이 빠져 보이지만 제주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낫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대전은 강원을 꺾고 5경기 만에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민성 감독이 고비라고 했던 만큼 이날도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반드시 잡아야 했던 강원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결과가 중요했던 경기긴 하지만 내용에서는 불안했던 게 많았어요. 점유율에서도 48대 51로 밀렸고요. 슈팅수, 유효 슈팅수 다 뒤졌거든요. 그럼에도 집중력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티아고가 2경기 연속 골에 성공을 했고요. 인천전에서 2골 실점의 빌미가 됐던 주세종은 결승골까지 넣었죠. 팀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 티아고는 골이 들어가니까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진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70분 이후 체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은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최상의 흐름입니다. 수원의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3연승, FA컵을 포함하면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3무 4패, 7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지면서 내리막을 탄하했는데 기가 막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원전에서는 그토록 터지지 않았던 토마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영웅이 됐죠. 사실 토마스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시즌 1, 2호 골을 신고하면서 광주의 확실한 옵션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고요. 무슨 기간 동안 약점으로 지적됐었던 득점력, 체력 저하, 후반 집중력 부족 등이 모두 해결된 모습이에요. 이정의 매직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3연승 한동안 모두 멀티골 넣었고요. 지난 2경기에서는 후반 몰아치기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이정현 감독 이날 5명이나 바꾸는 로테이션을 단행하고도 승리를 챙기면서 주말 경기까지 대비하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올 시즌 승격 동기인 두 팀은 5, 6위로 순위가 붙은 채 이번 대결을 펼치는데요. 첫 대결에서는 0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전반은 대전, 후반은 광주가 몰아붙였지만 골이 나지 않았어요. 최근 기세상 광주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엄지성 부상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반면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이진현을 아낀 데다 이현식까지 복귀를 하거든요. 물론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홈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연승을 노리려고 할 것 같고요. 다만 홈에서 극강 모드였던 대전은 최근 홈에서 1승 3패로 기세가 썩 좋지 않습니다. 반면 광주는 원정 2연승에 실점이 없다는 사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를 꼽으면 대전은 2경기 연속골로 기세를 탄 티아고가 또 경남 시절에 광주의 공격 포인트 3개로 강했더라고요. 광주에서는 토마스 멀티골의 기운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광주승 제대로 흐름을 탔습니다. 저는 대전 승리하겠습니다. 홈 2점이 조금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에서 열리는 강원과 전북전입니다. 강원 대전은 1대2로 패했죠. 무승 행진이 7경기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원이 같이 무너지면서 승점차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강원 팬 입장에서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2번째로 실점이 많은 대전을 상대로 10번의 슈팅을 날렸지만 후반 3분 터진 박상혁의 득점이 전부였습니다. 이 골은 강원의 올 시즌 리그 10번째 골이더라고요. 17경기 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는 건 강원의 득점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최용수 감독 이날 양현준, 박상혁, 정승용을 한꺼번에 쪼코로 기용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대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믿었던 수비가 고비마다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로테이션이 거의 없는 최용수 감독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 빡빡한 일정은 체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전북은 대구를 꺾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울산전 승리의 기세가 이어지면서
하면서 개막 후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김상식 감독 사퇴 후 8경기에서 5승 2무 1패입니다. 울산전도 그랬지만 확실히 팀으로 견고해진 느낌이 들고 있는 게 박스 안을 단단히 지키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할 틈을 주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기회가 오면 확실히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이날 송민규 멋진 가만차기로 시즌 4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지금 의심할 여지 없는 전북의 확실한 에이스예요.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 중인 수비와 달리 공격을 아직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조규성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고요. 송민규, 문선민이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이날 하파실바까지 좋았거든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전북입니다. 후반 여유로운 경기 운영으로 체력을 아낀 것은 이날 경기의 또 다른 수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양현준의 결승골로 강원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 이날 홍정호, 김문환 퇴장당하는 등 최악의 경기를 펼치면서 김선식 감독 사태를 더욱 좀 가속화시켰던 경기였는데요. 당시 강원이 연승을 할 정도로 분위기를 탄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양팀이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강원이 전북에게는 강한 편이었는데 최근 5번의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전북이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2무 4패로 다소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원 역시 노려볼 구석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저는 김대현이 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대현이 터졌던 지난 경기에서는 승점을 땄거든요. 네. 김대현이 전북을 상대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만큼 강원은 김대현의 발끝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전북에서는 송민규 최근 경기력이 물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 기세와 경기력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저도 전북 승하겠습니다. 다시 전북 승을 정배로 해야 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6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4월 첫 맞대결에서 1대1 사이좋게 비겼습니다. 두 번째 맞대결에선 서울은 어떻게든지 2위를 탈환한 채 휴식기를 맞이하고 싶어 하고요. 포항은 어떻게든지 격차를 벌리고 한편 울산과의 격차를 좁히고자 합니다. 서울은 지난 인천전에서 선제골을 내주고 황의조의 후반 동점골로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연패를 벗어나는 힘은 확실하다는 걸 느꼈지만 안익수 감독이 말한 대로 치고 올라가려면 연승이 필요한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최근 승패무 흐름인데요. 지난 3경기 상대가 강원, 대구, 인천이었을 땐 팬들 입장에서 이 3경기에선 승점 4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승점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4경기 30점, 시즌 초 괴롭혔던 골키퍼의 허무한 실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한범이 가세한 뒤에 수비 안정감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인 선제 실점인데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선제 실점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왔습니다. 시즌 초까지만 해도 나상호가 그야말로 날아다니면서 한 골 먹으면 2골 넣어서 이기고 그런 흐름 변화가 쉽게 이뤄졌지만 최근 4경기에선 3골에 그쳤습니다. 유효 슈팅 수가 줄어들고 찬스 횟수도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인천전에서도 정말 답답한 흐름으로 끌려갈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황의조가 9경기 만에 골을 터뜨린 건 호재입니다. 안익수 감독은 이번 달까지 뛰고 떠나는 황의조가 남은 2경기에서 시원한 골을 연속해서 터뜨려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포항도 퐁당퐁당 패턴입니다. 무승, 패승.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는 건 서울과 비슷한데 최근 3경기에서 2승, 승점 6점을 따내면서 서울과 제주를 끌어내리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제주전에선 박승욱, 이 선수가 늘 헤더가 살짝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확한 헤더로 승점 3점을 선물했습니다. 본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신의 골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처음인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호재가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5호 골을 터뜨린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호재가 작년에 포항 공격 3순위에서 올해 2순위로 승격을 했는데 지금은 1순위까지 넘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104.8분당 한 골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황의조의 기록 445.3분당 한 골보다 월등히 높은 다른 어떤 능력치를 빼고 골만 봤을 때는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조와 이호재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가겠습니다. 클린스만호에 다시 뽑힌 베테랑 골잡이 황의조와 떠오르는 2000년생 공격수의 맞대결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선 하루 더 휴식 취한 포항이 체력적인 유리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항은 최근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올 시즌 통틀어 원정 8경기에서 2승,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인데요. 서울은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
홈 실점률이 0.88이고 원정 실점률이 1.44라는 점을 볼 때는 서울의 홈 이점을 조금은 안을 수 있겠다. 네, 포항이 원정 무승을 끊기 위해선 그리고 서울전 7경기 연속 무승을 끊기 위해선 2호, 제카, 백성동 등이 중심이 돼서 그 수비를 어떻게든지 깨트려야 합니다. 김기동 감독이 제카를 다시 조커로 쓸지 그리고 심상민이 부상한 레프트백 자리에 다시 공격적인 완델손을 투입할지 지켜보고 싶고요. 서울은 큰 변화는 주고 있지 않은데 지난 인천전 때 김신진이 1선과 2선을 오가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김신진을 어떻게 활용할지 보고 싶습니다. 머리를 다친 이태석은 방송 당일인 8일 부상 체크 중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 서울승 홈 어드밴티지에 걸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에서 열리는 수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수원, 네, 지지 않는 특유의 끈끈함을 되살린 인천의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엔 수원이 1대0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맞아요. 어렵게 따냈습니다. 기억나네요. 수원은 그 경기 이후에 김병수 감독 체제로 변화를 줬는데요. 강원전 승리 이후 4연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17라운드 강원 원정 경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전반전엔 투쟁심도 보였고 맞아요. 네, 집중력도 있었고 그런 흐름에서 안병준의 선제골까지 터졌지만 김병수 감독의 말 맞다나 후반에 체력이 뚝 떨어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력은 곧 집중력이고 집중력이 떨어진 수원은 후반 토마스에게 연속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미 스쿼드의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부상자로 인해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은 수원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안병준과 몇몇 젊은 선수들이 하드캐리 중인데 그걸로는 부진 흐름을 끊기는 역부족입니다. 수원이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인데요. 물론 실점은 수비수들의 위치, 호흡, 실수, 골키퍼 문제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팀의 짜임새가 떨어졌을 때도 실점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원이 딱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올 시즌 홈 8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의 경기력이 원정에 비해 더 좋지 않았는데 인천 상대로 이런 흐름을 끊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올 시즌 4승 중 3승을 원정에서 따낼 정도로 원정에서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좀 무승부가 4경기, 무 비율이 많긴 하지만 지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인천이 1로빈 당시에 대전전과 서울전, 그리고 2로빈 최근에 대전전과 서울전을 비교하면 당시에는 신진으로 앞세워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그쵸. 슈팅 수도 많고 여러모로 주도하는 경기를 펼쳤지만 결과를 따내지 못한 반면에 지난 2경기에선 30%대의 점유율 그리고 한 자릿수 슈팅으로 승점 4점을 가져왔습니다. 신진호가 부상으로 빠진 효과라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조성환식의 효율적인 딸깍 축구가 작동한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분위기로나 경기력적으로는 분명 한 달 사이에 달라진 인천이 수원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할지 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 안병준, 인천 제르소로 하겠습니다. 안병준은 최근 5경기 4골, 지난해 오영규가 청년 가장의 역할을 했다면 최고참 안병준이 올 시즌 중년 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생 막내인 이상민과 호흡이 점점 좋아진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제르소는 서울만 만나면 날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폼이 확실히 올라온 건지 지난 서울전에서 우리가 알던 그 날카로운 제르소의 모습을 보여주며 골까지 넣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 승하겠습니다. 김보섭, 제르소 양 날개가 수원을 흔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인천 승하겠습니다. 수원의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1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